오늘 제가 맡은 제1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입니다. 이 보고서, 이 발표문은 전체적인 쟁점을 포괄하여 작성된 발표문이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분들 각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청중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전혀 이름만 알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쟁점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에 토론자분들께서 더 깊은 쟁점에 대해서 깊은 내용으로 이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오늘 개요는 목차는 이렇게 서론 있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이제 이 법 전체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이렇게 규정이 나눠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보칙과 결론이 있는데요. 서론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를 먼저 보시면 이 법 자체가 1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3조에는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이제 적용된다는 적용 범위가 있고요. 이제 4조부터 사업자의 안전 확보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사업자,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법조문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파워포인트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여기서 말하는 제4조와 5조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도급인이 똑같은 4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5조에 도급인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4조와 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처벌 규정이 될 겁니다. 이 규정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누구인가,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가, 중대산업재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종사자의 개념으로 나오고요. 4조 5조에서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가 나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거기에 4가지 정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그 중에 2 조항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에 또 위임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병가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법에 비해서 하한형이 설정되어 있어서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 말씀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또 4조 5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9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이제 그 법인,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 자연인을 의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법인 사업주와 개인 사업주 이렇게 법인에 대하여도 이제 의무를 부과를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특징은 자연인인 개인과 또 법인 사업체의 경영 책임자, 이제 자연인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서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세션에서의 주제로 선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정의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는 사고에 의하든지 질병에 의한 사망이든지 상관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으로 나오는 것이 과로사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저희 발표문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결론은 과로사의 경우에는 업무 방식이나 작업 방식 등에 의해서 의한 것일 경우에는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결국 인과관계의 문제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있어서 그 사업주의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적기도 하고, 또 업무로 인한 사망 인과에 대해서도 해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업무로 인한 사망, 업무 방식에 의한 사망의 일 경우도 있으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과관계나 이제 의무 위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이렇게 법 조문에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진단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치료 기간으로 할 것인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발표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는 직접적 치료 행위만 포함되고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을 때 1년 이내에 3명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 또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발표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대시민재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서액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발표문과 지금 법조문에도 구체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정의나 규모, 해당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이거를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입법 계기가 되었던 세월호 사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있고, 동일한 원인으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은 가습기 이제 살균제 그런 사건의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사자의 개념이 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무 제공자보다 더 확대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외에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에 포함되고, 현장 실습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발표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수급인은 사실 실제로 이제 수급을 받은 사용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자영업자, 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수급을 받은 수급인까지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종사자로서 보호하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규정에 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조에 그래서 개인 사업주, 자연인을 의미를 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말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가장 이제 학계와 이제 변호사, 검찰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